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다양한 경축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포항, 상주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로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사용될 예산 일부를 시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85억 원까지 고를 수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북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전히 남자아이를 돕는 보조자로 인식받고 있고 가사노동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합니다. 요즘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제에 뺏긴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72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최근 영화로도 소개됐는데 일본은 강점기 때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만 아직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안동에서는 오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려 광복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상주에서 소녀상이 훼손되기도 해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첫 소식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55cm, 너비 2m의 소녀상은 발꿈치를 떼 막 일어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지난 5월 건립추진위원회 창립 이후 1,80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5,500만 원을 모금했고 장소는 상징성을 고려해 안동 대도우부가 있던 운부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에 저 또한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정작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립을 계기로 경북은 포항과 상주에 이어 세 번째, 전국 80여 곳 등 소녀상 건립이 지역마다 앞다퉈 늘고 있지만 관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세워진 상주시 소녀상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얼굴이 심하게 긁히는 훼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 전국적으로 소녀상 훼손이 잇따르지만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법적인 보호관리를 하는 곳은 현재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 두 곳에 불과합니다. 안동 소녀상은 아직 무방비 상태입니다. 6대의 공원 CCTV 가운데 소녀상을 비추는 것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 공원 관리 주체인 시청에다가 우리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안부들의 희생과 일제의 참상을 기억하고자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세워진 안동 소녀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와 경북에서도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애국지사와 보훈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열었고 경상북도도 신도청 강당에서 독립유공자를 포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대구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과 동성로 등지에서는 타종 행사와 태극기 플래시몹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농업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만 여전히 여성은 남자 일을 돕는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고 가사 노동까지 짊어지고 있는데요.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시 옥성면에서 농사를 짓는 56살 정승자 씨. 6년 전 직접 재배한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재배 장목도 늘리면서 농업 경영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하자 그러면은 따라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주가 되니까 남편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또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경북 지역 여성 농업인 비율은 51.3%로 남성보다 2.6% 많지만 이들의 위상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직업인으로 인정받기보다 가족, 무급 종사자 등의 부수적인 역할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토지 소유 등 재산 보유권도 남성 중심인 게 현실입니다.
여성 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71%가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가사노동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들보다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비율도 70%에 달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 군 가운데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곳에 불과하고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이나 농가 도우미 제도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농업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이제 여성의 역할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농촌 농업 분야에서도 일 가정 양립과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사용할 예산 일부를 시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가운데 85억 원 규모까지 고를 수 있는 건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안심 창조밸리안 금강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주십시오. 단독주택 지역인 산격 3동의 개나리 공원을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시가 지난 5월에 공모한 시정 참여형 주민 제안 사업에서 출연한 아이디어 175개 중 일부입니다. 동네 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지저분하게 되면은 계속 지저분해지잖아요. 시민 제안 사업을 모두 시행하려면 105억 원이 드는데 대구시는 시민 투표를 통해 85억 원까지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달 1일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175개 아이디어 가운데 5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참여위원 투표 70%, 일반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 30%를 합산해 사업비 85억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높은 점수가 나온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직접 투표에 참여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더욱 뜻깊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을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대구가 두 번째입니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가 많으면 현재 30%인 시민 온라인 투표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 등으로 전기차 보급을 정책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전기 4대를 갖춘 대구 수성구의 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두 전기차가 충전 중이고 한 차량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소가 급속히 늘어난 아파트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안내판도 붙어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충전 자동차 외 주차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고급 외제차가 버젓이 서 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하러 갈 때마다 혹시나 일반 차가 막고 있지는 않을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맥 페스티벌 때 두루공원을 갔었는데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충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 문제를 포함해 전기차 관련 민원은 최근 반년 동안 대구에만 1000여 건입니다. 이 같은 충전소가 대구에는 80여 곳, 충전기는 160여 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충전소 인프라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 차 운전자들의 의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으로 상당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전기차 충전소의 지킴이란 사명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국회에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얼마 전 지자체와 단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간단체로부터 돈 주고 상 받는 실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상당수 지자체는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힘든데요. 대구 경실련인 정부의 실태 조사를 요청해 진상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민간단체의 상을 받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쓴 대구 경북의 지자체는 모두 5곳.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정보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일부만 공개하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울릉군은 아예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아 지자체에 돈 주고 상 받기가 실제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이걸 받고 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숙소에 가서 공개하고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 무분별한 수상 남발과 홍보비 남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민간 주관 수상에 예산을 쓸 경우 자체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수상 관련 홍보비 집행 제한과 공공기관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권고와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고 지자체는 실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자체의 정보 공개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에 실태조사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위반이 드러나면 해당 지자체를 고발하고 낭비된 예산 환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발견되거나 이제 단체장 개인이 받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예산 반납을 좀 저기 요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 범위와 기간 등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국내산 계란에서도 가축 기생충 박멸용 사활충제 성분이 검출돼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가 중단되고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지역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도 계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는데 대구에서는 3곳, 경북에서는 250여 농가에서 살충제 사용 여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일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면 내일부터 계란 판매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정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가보면 만족스러운 축제도 있고 또 이런 축제를 왜 하나 싶은 그런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경쟁력 갖춘 축제를 위한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그물을 당겨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보고 신선한 회도 직접 맛보는 포항 월포리 후리그물 체험. 그리고 울릉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뗏목을 타고 순위를 가리는 전통 떼배 타기 경주. 상금 35만 원 전달되겠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대게를 잡아보고 현장에서 바로 쪄먹을 수 있는 황금 영덕대게 낚싯대회는 축제 때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게도 4마리 잡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금방 징긴 게를 처음 봐가지고 이걸 제가 잡았어요. 우리 참 부부끼리 추억이 남을 겁니다. 매우 기분 좋아요.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스토리를 잘 입히면 다른 지역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교통체증과 바가지 요금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그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여행의 테마는 힐링이 대세. 즉 하루에 100만 명을 불러 모으는 것보다 하루에 10,000명씩 100일 동안 꾸준히 사람이 몰려오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테마별로 온라인용 지역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번거롭게 검색을 하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손쉽게 여행 일정을 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도 꾸준히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경북의 스쿨존 CCTV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율은 각각 5.6%와 2.1%에 그쳐 전국 평균인 34.4%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홍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4조는 CCTV 설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스쿨존 CCTV 설치 관리 기준은 전혀 없다며 지자체가 스쿨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이 오는 2020년까지 도청 신도시 제2행정타운으로 이전합니다. 경북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에 기본 실시 설계에 이어 착공에 들어가고 2020년 준공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새로 건립될 경북공무원교육원은 87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교육시설, 강당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등 대구 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공개 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대구시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부단장과 팀장을 맡았던 인사들이 최근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 등에서 적폐로 교정된 사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이 취소되고 있지만 정작 단장을 맡았던 오 부교육감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는 옛 경북도청의 터 적정 매입 가격이 2,25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가 4개 업체에 의뢰해 옛 경북도청터를 감정평가한 결과 적정 부지 매입가는 2,252억 7,8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의 터 매입과 개혁금 명목으로 국비 1,000억 원을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국비 신청 때 반영해 매입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대구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대구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495건을 대상으로 250여 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